요즘 들어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한다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이미 정부의 밑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전세제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신용을 평가하겠다. 신용이 낮은 집주인의 전셋집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자기 돈은 하나 없고 세입자 돈이 전부인 깡통 전세, 작정하고 전세 사기를 치려고 덤비는 전세 사기꾼까지 신용을 평가하면 불량 임대인들을 거를 수 있는 데다 신용이 낮은 이들의 갭 투자도 막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명분은 참 잘 뽑았습니다. 깡통 전세 임대인, 전세 사기꾼이란 악당을 설정하고 악당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악당만 잡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율 60에서 70% 물건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게 있어 추가 대출이 안 되면 문제 생기면 경매 넘기면 되니까 사실 괜찮긴 한데 그래도 임대인 돈, 신용이 부족하니까 대출 안 해줘 라는 식으로 정상 임대인들도 타깃이 되는 제도죠. 즉 앞에서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전세 제도를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정부는 예전부터 전세 월세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전세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전세 제도는 후진국에서나 쓰는 제도다. 그러면서 전세금의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한다느니 전세 대출에도 DSR을 도입하겠다느니 했던 것입니다. 이번 집주인의 신용평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전세금에 응당하는 현금이 없거나 신용이 부족하면 대출을 막아서 전세를 없애고 월세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에는 전세금을 언제든지 넉넉히 돌려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전세 임대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으면 진작에 월세를 받지 무엇하러 임대 수익도 안 나오는 전세를 놓고 있을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신용평가를 도입한다? 아마 대출이 나오는 전세 물건이 상당히 귀해질 것이고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 비용을 낮추려는 이들이 경쟁하며 전세금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임대차 입법 때 겪어보셔서 알고 있지 않은가요? 전세를 규제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정부의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월세로 전환시키면 금리 변동에 따른 매매 전세 변동성을 줄일 수 있고 매매를 떠받치던 전세를 없애 매매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폭의 금리 인하와 공급 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고려할 만한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장은 전세를 없앴을 때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전세의 월세화를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을 미루겠지만 향후에 있을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에 대한 전세가 상승,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이 나오면 카드를 꺼내들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정부는 이미 매매가 상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잠재울 카드로 전세의 월세화라는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강경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명분을 쌓아 나가거나 언론을 통해 민심을 체크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고 민심이 흉흉해져 갈 때쯤 정부는 전세를 없애자는 여론을 형성해 칼을 댈 것입니다. 요즘 들어 전세 대출을 없애야 한다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이미 정부의 밑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